하지 않으니 결국엔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더라. 어르신, 아이고 홍아, 이를 어찌, 아이고. 다산 선생이 약간 과장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의원들이 그 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봤자 본전인 거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일단 치료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나 그런 의학적 식견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그런 어린이들한테 다가가서 하는 게 이게 잘해야 본전인 것입니다. 병자를 멀리하고 병을 연구하지 않았던 다른 의원들과 이헌길은 달랐다. 특히 그는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했던 회충과 마진과의 관계를 연구해 이피36탕이란 독창적인 치료법을 내놓았다. 조선 후기 백과사전인 오주연문 장전상고에선 이피36탕이 마진과 관련된 회충의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적고 있다. 이왕의 의사들은 회충의 어떤 증세들과 마진의 증세를 연결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헌길은 무언가 이 관찰을 통해서 이게 회충과 마진을 계속적으로 연관지으면서 조선의 어떤 독특한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는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가 그냥 단순히 환자들을 만나서 그냥 의학 지식들을 정리하고 뭐 자신의 처방들을 이걸 써왔더니 안 되고 저걸 써왔더니 안 된다 이런 식의 것들이 아니라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가설과 어떤 조건과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려는 그런 어떤 학자적 태도가 그를 기왕의 어떤 경험적 의학자들과는 다르게 구별짓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되고. 정약용은 이헌길이 중국 의서에도 없는 치료법을 만들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헌길은 자신의 치료법이 홍역의 특성상 다음번엔 소용없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바이러스성 질환의 내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찰이 있었던 것이다. 이헌길은 이외에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터득한 처방법을 자신만 독점한 것이 아니라 구술로 전달해 전염병이 도는 순간 누구나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당시 자기 처방전을 감추던 의원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던 것이다. 그가 구술한 처방은 20세기까지 마진비방이란 책으로 남았다. 마진비방에서도 추론 부분에서 그렇다면 마진비방은 이헌길의 책일까? 과연 마진비방엔 이헌길의 치료법이 정확히 담겨 있을까? 정약용이 쓴 마과회통과 마진비방을 꼼꼼히 비교해 보았다. 마과회통에서 이몽수 왈로 인용된 부분은 마진비방의 내용과 똑같았다. 이헌길 선생이 이제 마진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여러 책에서 기술을 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막과회통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막과회통에 반영되어 있는데 후대 사람들이 막과회통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마진기방이나 마진비방 이런 이름으로 이헌길 선생의 글들을 모아서 별도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책 자체는 이헌길 선생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원래 이헌길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본원적인 어떤 전체적인 내용은 계속 파악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1797년) 정약용은 마과회통을 쓰면서 총 63권의 의서를 참고했다. 그 중엔 중국의 의서가 57종이 있었고 우리나라 의학자의 저술도 6종이 있었다. 국내 의서 6종 안엔 몽수 이헌길이 쓴 을미신전이란 책이 기록되어 있다.
다산정약용이 이헌길의 을미신전을 인용했다는 증거다. 당대 을미년에 유행한 마진을 치료한 기록의 원서명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을미신전이라 이름한 곳이 있고요. 뒤에 사람들은 그때의 기억이 희미해짐에 따라서 이헌길, 몽수의 마진방이라든가 마가회통에 인용된 그 내용들만 전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호로 전해집니다만 분명한 것은 다산정약용 선생이 을미신전이라는 서명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봐서 가장 원작에 접근한 서명으로 보여지고요. 정약용은 마과회통에서 그가 참고한 63권의 의서 중 을미신전을 3번째로 많이 인용했다. 국내 의서 중에서는 단연 최고였다. 그만큼 정약용은 이헌길의 실증 정신과 경험을 중시하는 의학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헌길을 가리켜 홍역에 있어 조선의 으뜸이라 칭했던 것이다. 단순히 의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왕의 학설들을 그냥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익 이후에 내려오는 남인 실학의 어떤 정신들 이런 속에서 경험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의학 지식들을 생산할 수 있는 또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대부로서의 지식인과 또 의학자로서의 어떤 그 인정을 베풀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추구했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헌길은 홍역이란 전염병이 의학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조목조목 증세에 맞는 치료법으로 많은 생명을 구했다. 그가 없었다면 조선은 수많은 백성을 더 잃었을 것이다. 이헌길. 그는 홍역으로부터 조선을 구한 명의였다. 오늘날 홍역은 우리에게 그다지 큰 생명의 위협이 되지 못하는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어려운 일을 호되게 겪을 때 홍역을 치른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홍역의 의미가 바로 전염병 홍역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처방으로 20세기 초까지 많은 조선의 어린 생명을 살린 치료법을 만들어낸 이헌길. 그는 명의이자 실사고시를 몸으로 행한 지식인이었습니다. 한국사 전 치명적인 전염병 홍역으로부터 조선을 구해낸 명의 이헌길 편이었습니다. 하얼빈에 울려 퍼진 총소리. 침략의 원흉을 처단한 안중근. 안중근의 뒤에는 최재형이 있었다. 인사 еще как-то